안녕하십니까. 복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 너머로 또 동호도 있습니다. 자, 햇볕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어서 역광이어서 이번에는 역광이 아닌 방향으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로 잠실 한강공원 쪽을 통해서 한강 자전거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 정도로 포근한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 9시경부터 비가 내리는 걸로 서울 지역은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잠실 석촌호수에 현재 시각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아침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른 새벽을 즐기는 운동 마니아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구름에 약간 가려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달리기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재 시각은 6시 13분대를 지나고 있고요. 제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뒀고요. 자전거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서호 수변무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도 이렇게 전광판 시계탑이 생겼습니다. 6시 13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오존 주의보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그러한 전광판이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다 보통 상태고 6시 13분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자, 오늘은 제가 국제 외교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주제로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제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905년에 체결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카스라 태프트 밀약은 1905년 당시에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미국의 대통령 특사 태프트 간에 체결된 밀약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를 인정하고
반대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미략이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조선반도의 지배가 필요했었던 거고, 또 미국은 필리핀 지배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충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미국의 대통령 특사 태프트는 밀약을 맺기를,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걸 인정한다, 대신 미국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서로 간에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약소 국가들의 국권을 침탈하는, 주권을 침탈하는 그런 내용의 밀약을 맺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카스라 태프트 밀약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밀약이 체결된 배경은 19세기 말에 동아시아 세계는 서세 동점의 시대였습니다.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이 동양의 국가들을 침탈해가는, 점령해가는 과정, 서세 동점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다라는 서세 동점의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은 선진 문물을 좀 더 먼저 개방을 하다 보니까 1854년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방이 된 이후에 선진 문물을 급속도로 많이 지금 신호가 바뀌고 있어서 신호 건너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갤러리아 아파트 사거리 앞 신호, 횡단보도 파란 신호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현수막들이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5개 광고물 관리법인가 그게 개정되면서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현수막은 제한 없이 허용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각 정당들이 각 당의 정치 주장을 펼치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1868년에 명치 유신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빨리 서양 문물을 도입을 했었고 개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 조선말의 흥선대원군은 서양에 대해서 그야말로 쇄국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서양 문물 도입이 문호 개방이 늦어져서 국권 침탈이라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은 그런 식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빨리 개방을 하는 바람에 근대화의 길이 빨라졌었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 1894년에는 동양의 패권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여가지고 일본이 승리했고, 그로부터 또 10년쯤 후에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마저 격침시켜서 또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1905년인데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은
포츠머드 그 조약을 주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러일 전쟁에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포츠머스 조약을 주선해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걸 일본이 인정한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 라는 취지의 밀약을 맺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본은 장애물이 없어지자 이제 바로 늑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선의 외교관까지 박탈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5년 후인 1910년에는 드디어 한일 강제 합병까지 시키는 그러한 역사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이고, 그게 체결된 1905년은 바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집권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잠실 나들목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먼저 말씀드릴 미국 대통령이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대통령이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인 미국의 그 특사 태프트는 밀약을 체결할 때는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에 의해서 임명된 특사입니다. 특사.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사인 하워드 태프트가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던 거고요. 나중에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에 1909년부터 1913년 초까지 태프트가 또 공화당으로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 두 인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강 자전거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쪽에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 2, 3, 4위는 바뀌지 않는다 합니다. 첫째, 연방의 분열을 막고 연방을 통일시킨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단연 1등입니다. 2등이 나라를 세운 아버지 국부 조지 워싱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 후 13년이 지난 1789년부터 1797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했던 조지 워싱턴이 랭킹 2위고요. 3위가 바로 지금 말씀드릴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 4위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위가 제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하든 랭킹 3위를 하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또 미국의 역대 스포츠 대통령 랭킹 1, 2, 3위를 정했었는데요. 스포츠 대통령 1위가 또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병치레를 많이 하셨답니다. 기관지 천식, 또 근시, 눈이 굉장히 나쁜 거죠. 시력이 나쁜 근시, 또 기관지 천식, 이런 허약한 체질이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셨었고, 그 다음에 테디베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디베어는 이분이
1902년 그 무렵입니다. 1902년에 대통령 제25대 미국 대통령 맥킨리 대통령이 1901년에 암살이 되고,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42세의 나이로 승계를 했는데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당선 대통령 최연소가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반면에 당선이 아니라 승계 대통령이 암살이나 병으로 죽음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승계한 대통령 최연소는 바로 42세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1901년에 그 당시에 제25대 미국 대통령 맥킨리가 암살이 되자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1960년에 당선된 대통령 최연소로 43세에 대통령에 당선된 반면에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승계 대통령 최연소 42세입니다. 자,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1901년의 이듬해인 1902년에 산에 곰 사냥을 갔습니다. 곰 사냥을 갔는데 아기곰이 있어가지고 아기곰을 죽일 수 없어서 그냥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왔었고, 그걸 미국 언론에서는 아기곰 사파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찍어가지고 제목을 시어도어 루즈벨트 아기곰으로 인해 곰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오다 라는 타이틀로 보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자연사랑, 동물사랑 이런 게 대대적으로 알려졌고요. 그 당시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인형 가게를 하던 어떤 상인이 자기가 그 곰 인형을 전시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 진열대 곰에다가 테디비어. 자, 테디비어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별명이 테디입니다. 테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별명인 테디를 붙여서 테디비어라는 라벨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테디비어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 브루클린의 인형가게 사장이 곰 인형을 판매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곰 사랑, 자연사랑, 동물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곰에다가 테디비어라는 라벨을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했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여하튼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건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생활화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포츠 대통령 1위까지 된 게 백악관에 권투, 복싱 링을 설치해 놓고, 그 당시에 프로 권투 선수 존 설리반 선수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 스파링도 할 정도로 권투를 좋아했고요. 또 고위직 공무원들과 강요들과 함께 장애물 경주, 허들 경기를 즐길 정도로 운동을 즐겨했기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스포츠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2위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농구를 즐겨했죠. 농구. 그 다음에 3위, 스포츠 대통령 3위가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마라톤 풀코스 42.19km 완주자가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요. 1993년 1월 달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3시간 44분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42.19km를 아들 부시 대통령이 완주해서 스포츠 대통령 3위입니다. 자, 여하튼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공화당이지만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들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습니다. 4개 가문. 뭐 예를 들어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도 부자 관계고요. 그 다음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의 손자가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어도 루즈벨트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2촌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어도 루즈벨트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같은 가문인데도 당은 달랐습니다. 당은. 그래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된 분들입니다. 여하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조사 부동의 3위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셔먼 독점 금지법. 셔먼 독점 금지법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나가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독점 규제를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보통 보수 색채가 강하고 민주당이 진보 색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색채가 강한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에 뭐 스탠다드 오일이니 뭐 철강 강철왕 뭐 카네기니 여러 이제 듀퐁이니 여러 수많은 독과점을 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했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그 전임 대통령들은 그냥 말로만 규제를 한다라는 식으로 대기업들을 압박을 함에 불과했지만 시어도 루즈벨트는 셔먼 독점 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그 다음에 문어발식 확장 뭐 이런 것들을 강력히 규제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1년부터 1909년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26대 대통령을 했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딱 중심에 즉 1905년에 가스라 탭트 밀약을 통해 가지고 필리핀의 지배를 확고히 했었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가스라 탭트 밀약이 정말 괘씸하고 분개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 정도 그렇게 냉정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영원한 동맹이 될지는 물음표가 따르는 거죠. 지금부터 118년 전인 1905년에 가스라 탭트 밀약에서 미국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묵인을 했었던, 묵인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인정을 한 거죠. 밀약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동지는 있을 수 없다. 영원한 적도 없지만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다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한강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북지역 북쪽 방향 한강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자,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셔먼 독점 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을 규제하면서 독점 철폐를 강력하게 관철시켜 나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스라 탭트 밀약을 통해서 필리핀의 지배도 인정받았고, 또 시어도 루즈벨트는 어떤 게 있냐면 1898년에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 문제가 이슈가 됐었던 거죠. 쿠바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쿠바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과 미국이 또 전쟁을 벌여가지고 쿠바에 대한 스페인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오게끔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게 바로 쿠바 이슈인데요. 그 1898년에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자원에서 민병대 기마대장, 민병대를 조직하고 기마대장으로 그 스페인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고, 나중에 1909년에 대통령으로 퇴임한 다음에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17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자기한테 기병 사단을 한 개 사단만 달라, 그러면 자기가 직접 기병 사단을 이끌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겠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그러한 대통령이 바로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물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진 않았었죠. 나이를 생각하시라고, 또 퇴임 대통령으로서 푹 쉬시라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일 전쟁 직후에 포츠모트 조약 체결을 주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자, 이상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7대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인데요. 바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죠. 그 카스라 태프트 밀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5년에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미국의 대통령 특사 태프트가 맺었는데, 그 당시에 태프트는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친구이자 특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직 8년을 마치고 물러날 때 후계자로 하워드 태프트를 밀어줬던 거죠. 그래서 태프트가 민주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제2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된 다음에 장관 강요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전임 대통령이자 친구였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천했던 장관들을 다 해임시켜버리고 태프트 자기의 인물들로 많이 채워나가자, 또 정책 방향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자 아프리카에서 장기 여행을 하고 있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돌아와서는 이제 1912년에 대통령에 다시 출마할 걸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통령 재임 기간이 1901년부터 1909년까지고, 그 다음에 후계자인 태프트는 1909년부터 1913년 초까지인데요. 하워드 태프트의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인 1912년 11월 달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태프트는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과거에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선언을 했는데요. 그들이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해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하워드 태프트가 지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태프트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을 이끌고 당을 창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당된 게 바로 진보당인데요.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진보당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하워드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나오고, 반면에 민주당으로는 우드로 윌슨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게 바로 1912년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선거인단 수에서 공화당의 하워드 태프트가 8석밖에 못 차지했습니다. 8명. 그 다음에 진보당의
시어도 루즈벨트가 88석, 88명. 그 다음에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무려 435석, 435명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하워드 태프트 8명, 진보당의 시어도 루즈벨트 88명,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435명, 이런 식으로 표가 선거인단 수 결과가 발표돼 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돼 버렸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태프트 관련해서는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프트는 시어도 루즈벨트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인데요.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이었지만은 진보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태프트는 공화당 당 색채에 걸맞게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 평가는 시어도 루즈벨트는 굉장히 유능하고 그 다음에 박력 있고 패기 있고 그렇지만은 그에 반해서 태프트는 굉장히 무능하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뭐 그러한 스타일로 굉장히 대조를 이루옵니다. 그리고 태프트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간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체중이 160kg에서 175kg까지 나갈 정도로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욕조를 사용하다 한 번은 욕조에 몸이 끼어버려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짝 못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특수한 욕조를 제작했습니다. 가로가 1.2m, 세로가 2.1m 크기에 성인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특수 욕조를 제작해서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사용을 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워드 태프트는 원래 에일 대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연방 판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초대 총독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초대 총독. 그 다음에 1905년 가스라 태프트 밀약 당시에는 바로 그 대통령 특사로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주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에서 1913년 초에 퇴임하고 나서는 에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퇴임한 지 8년 후인 1921년에 연방 대법원장에 지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태프트가 물러난 다음에 우드로 윌슨이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8년 했고, 그 뒤로 공화당으로 대통령으로 된 인물이 하딩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천호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27대 미국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가 1913년 초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인데요. 우드로 윌슨이 1913년 초부터 1921년 초까지 대통령을 8년 하고, 그 다음에 1921년부터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 바로 하딩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하딩 대통령이 됐는데요. 하딩 대통령 초기에 바로 퇴임 대통령인 하워드 태프트가 연방 대법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태프트는 연방 판사도 했었고 초대 필리핀 총독도 했고, 1905년 가스라 태프트 밀약 당시에는 대통령 특사였고, 또 대통령 퇴임 후에는 1921년에 하딩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연방 대법원장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인 바로 하워드 태프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국제 외교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다 그 각각의 나라들의 각국의 자기 나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게 국제 외교의 냉정한 현실이다 라는 주제로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제27대 미국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보람찬 하루 되시고요. 내일 어린이날 공휴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 3일도 행복하고 즐겁고 뜻깊고 보람찬 의미 있는 황금 연휴 3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2020년 4월 16일 시작해서 유튜브를 한 지 3년하고 2주 정도 됐는데요. 그제 밤 9시 반쯤에 올린 동영상, 즉 제목이 한성백제시대의 찬란한 역사가 펼쳐졌던 서울시 송파구라는 제목으로 그제 밤 9시 반에 유튜브에 게시한 게 만 24시간 만인 어제 밤 9시 반쯤에 조회해 보니까 조회수가 2200회가 돌파했습니다. 공감도 15분이 공감을 해 주셨는데요. 조회수 유튜브 역사 이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중에 최단시간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자, 24시간 만에 조회수 2200회를 돌파한 영상이 그제 밤에 게시된 한성백제시대의 찬란한 역사가 펼쳐졌던 서울시 송파구라는 주제, 시간 되시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37분 동안 촬영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그 다음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